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시인간혁명 제15권 137페이지부터입니다. 저자는 게다 다이사쿠, 펴낸 곳은 화강신문사입니다. 소카대학교 입학식이 끝난 후 소카대 생협 창립 학생 발기인회가 발족되어 맨 먼저 생협협동조합이 출발했다. 이는 대학생활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복리후생시설로 그 설립을 제안한 이는 신이치였다. 신입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신이치의 바람이었다. 개교 당초 소카대학교 주변에는 식사를 할 가게는 물론 생활 필수품을 구입할 가게도 거의 없었다. 신이치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데 가능한 한 불편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다. 또 대학 내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곳을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다. 그런 점에서 신이치는 생활협동조합 개설을 제안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대학에서는 교직원이 소카대 생협 창립 발기인회를 발족하여 2월에는 설립 인가가 나왔다. 그리하여 입학식이 끝난 후에 교원, 직원, 학생 이렇게 3자일체가 되어 실질적인 활동을 개시한 것이다. 생활협동조합으로 식당과 찻집 경영을 비롯해 서적, 문구, 일용품 등을 구입하고 판매하면서 소카대생의 학교 생활을 뒷받침했다. 신이치는 인류의 미래를 담당할 인재를 육성하려고 원대한 이상에 불타고 있었는데 그 눈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쏠렸다. 소카대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은 어디서 식사를 할까? 상가까지는 멀 텐데 서적, 문구, 갈아입을 속옷, 수건, 칫솔 등은 어디서 사는 걸까? 인간이라는 존재를 받쳐주는 기반은 생활이다. 만족할 만한 식사도 하지 못한 채 나날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면학에 힘을 쏟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교직원을 위해서도 조금이라도 환경을 갖추어 두고 싶었다. 또 신씨는 어떻게 하면 소카대생을 격려할 수 있을지 날마다 끊임없이 부심했다. 학회 해압에 참석했을 때도 소카대학교에 다니는 대학부 멤버가 있으면 가능한 한 말을 건네며 학생 생활의 형편을 묻기도 하면서 격려를 보냈다. 입학식이 있은 후 1개월 정도 지난 5월 9일 신씨는 소카대학교 체육관 등을 빌려 실시한 학회 여자부 국위대회에 초대받아 참석했다. 종료 후 그는 소카대 학생들을 비롯해 교원들 10여 명과 군에 있는 한 건물에서 식사를 했다. 이것이 개교 후 첫 방문이었다. 신씨는 아직 어딘지 모르게 천진난만한 모습이 남아있는 얼굴이 동구스름한 여학생에게 말을 건넸다. 오늘은 어머니 날이구나. 어머님을 소중히 해야 해요. 그 여학생은 오사키 미요코라는 후쿠오카현 출신이었다. 규시대학교 문학부에서도 합격했지만 신이치가 창립한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고 염원하여 소카대학교로 진학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소카대 진학에는 난색을 표했다. 명문으로 알려진 규시대학교에 넣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다 귀여운 딸을 슬하에서 보내고 싶지 않은 심정도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오사키의 강한 결의를 안 어머니가 아버지를 설득하는 데 한몫을 거들었다. 그리하여 입학식 날에 오사키는 아버지를 따라 소카대 캠퍼스에 들어섰다. 아버지가 말했다. 아름답고 깨끗한 대학이구나. 좋은 곳에 들어갔네. 입학했으니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소카대 입학이라는 희망이 이루어진 것도 어머니가 애써준 덕택이라고 통감하고 있던 오사키에게 어머님을 소중히 해야 해요 라고 한 신이치의 말이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다. 이때 신이치와 함께 식사를 한 학생들 중에는 입학식에서 선서를 한 다도코로 야스유키와 소카고등학교에서 하숙생들의 중심자였던 야부키 요시나리도 있었다. 신이치는 모두에게 식사를 권하며 말했다. 소카대학교는 학생을 위한 학생 중심의 대학이란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자다. 주역이라고 정하고 모든 문제에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임해야 한다. 아직 설비도 완벽하지 않고 의지할 만한 선배도 없다. 학생회도 없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열기 위해서는 필설로 다 하기 어려운 고생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나중에 이어질 후배들을 위해 그 가시밭길을 개척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다. 지금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고생하여 개척한 길은 남는다. 일기생의 이름도 영원히 남는다. 여러분이 모두 소카대학교의 창립자다. 나와 똑같단다.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상담하도록 할 수 있는 한 지원을 하겠다. 기회 있을 때마다 창립자와 나눈 대화를 통해 소카대생들은 대학 건설의 파이어니어라는 결의를 더욱 견고히 다져나갔다. 올해는 뜻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생회를 설립하고자 움직이기 시작했고 하순에 설립준비 회의를 발족했다.
계속해서 6월에 걸쳐 각 학급마다 토론회를 실시하고 운영의 대강을 검토한 후에 전체 학생 집회를 열었다. 또 과외 활동 운영 기간으로 학우회 조직도 갖추고 각 동아리 설립도 추진했다. 그리고 문학의 동아리로서 중국 연구회, 프랑스어 연구회, 영어 연구회, 실크로드 연구회, 일본 전통문화 연구회, 학보사, 생명철학 연구회 등이 출발하게 된다. 어학 등 해에 관계된 동아리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인류 평화를 지키는 요새가 되라는 모토를 실현하려는 깊은 생각에서 표출된 것이기도 했다. 학생들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여러 외국과 상호 이해를 깊이 다져야 한다. 그러려면 어학을 연마하고 각 나라에 대해 깊이 연구를 거듭하는 일이 불가결하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중국 연구회를 결성한 학생들은 1968년 9월 8일 도쿄 료코쿠의 니온대학교 강당에서 연 대학부 총회에서 창립자 야마모토 신씨가 발표한 중일 국교 정상화에 관한 제언에 강하게 촉발받은 멤버들이었다. 특히 여러분이 사회 중역이 되었을 때에는 일본 청년도 중국 청년도 다 함께 손을 맞잡고 밝은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미소를 주고받으며 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은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창립자 야마모토 선생님이 21세기를 위해 목숨을 걸고 열어놓으신 중일 평화의 흐름을 누가 계승할 것인가? 이 점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소카 대생이 적지 않았다. 그중 한 사람으로 구라타 시로노부라는 학생이 있었다. 그는 이웃나라 중국과 교류하지 않고서는 동양 평화도, 세계 평화도 없다는 창립자의 주장에 공명했다. 그리하여 중일 우호를 위해서는 우선 중국이라는 나라의 민족, 사람들의 생활, 지리, 문화, 역사, 사상 등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는 중국을 공부하는 동아리를 만들려고 대학 기숙사에 벽보를 붙이고 해서 학생들에게 호소했다. 곧바로 몇몇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모두 중국과 일본의 가교가 되고 싶다는 열의에 불타고 있었다. 그중에는 중국어 습득이 불가결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대학에 다니는 타이완에서 유학 온 학생에게 부탁하여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도 있었다. 구라타 등은 뜨거운 가슴에 담은 생각을 나누며 이야기했다. 단지 대학 시절에 중국에 관한 것을 공부했다는 추억만을 만들 것이 아니라 졸업 후에도 중일 우호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하는 동아리로 만들고 싶다. 그래, 나는 이 동아리를 통해 소카 대학교를 중일 관계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대학으로 만들고 싶어. 창립자의 이상을 가슴에 안고 일어선 그들의 그런 결의가 바로 소카 대학교와 중국 교류의 원류였다. 인류는 인간의 마음 안에서 흐르는 것이다. 원류는 인간의 마음 안에서 흐르는 것이다. 명칭도 중국 연구회라고 정하고 동아리로 등록하여 활동을 개시했다. 멤버들은 중국 고전에서부터 마오쩌둥 사상까지 닥치는 대로 공부했다. 또 1972년 9월에 두 나라는 중일 공동 성명에 조인하고 국교를 정상화하자 학생 중국 방문단 등에 자주적으로 참가하는 멤버도 있었다. 창립자인 야마모토 신이시가 제1차 중국 방문을 실시한 해 1974년의 가을에는 중국 연구회 주최로 중국어 웅변대회도 개최했다. 저운 라이 총리가 신시와 해견한 때는 이해 12월 5일 제2차 중국 방문 때였다. 그 이듬해에 소카 대학교는 중국 정부가 파견하는 유학생 6명을 받아들였다. 중일 국교 정상화 후 일본 대학 중에서는 소카 대학교가 처음으로 중국 유학생에게 정식으로 문호를 개방한 것이다. 이는 창립자 신씨의 끈질긴 노력으로 이룬 결실이었다. 신씨는 온 심혈을 기울여 중일 우호를 위한 금의 다리를 놓고자 했다. 그 다리를 소카대생들이 건너서 만대에 걸친 우위의 길을 열어주리라고 그는 깊이 확신했다. 소카대학교가 중국 유학생을 받아들이자 중국 연구회의 활동도 갑자기 활기를 띠었다. 그리고 동아리에서도 적극적으로 유학생과 연계하여 다양한 면에서 지원하게끔 되었다. 유학생이 중국어로 중국 사정을 가르쳐주기도 했다. 모든 행사 때마다 함께 만두를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추억을 새기면서 깊은 우정을 맺어갔다. 소카대학교는 1975년에 홍콩 중문대학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더 나아가 베이징 대학교 등 중국 대학들과 잇따라 교류를 추진했는데 중국 연구회의 많은 멤버가 교환학생으로 다녀왔다. 또 중국 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지낸 구라타 시로노부는 중일 무역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며 양국의 가교로 활약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중일 교류에 진력하는 사람들 중에는 중국 연구회 출신자가 많다.
소카 대생은 세계 평화를 생각하며 국제적인 의식을 가지고자 마음을 썼다. 청년 시절에 품은 뜻이라고 하는 그린붓이 인생이라는 캔버스에 장엄한 명화를 그려내는 것이다. 일본 전통문화 연구회를 결성한 배경 가운데 하나도 국제교류라는 문제가 있었다. 소카 대학교가 개교한 지 얼마 안 된 4월 타이 플라롱컨 대학교 경제학부장이 방문했다. 학생 등은 미래를 생각할 때 해외 사람들과 나누는 교류는 점점 더 왕성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한 때에 화도, 꽃꽂이 예술, 다도 등 일본 전통 문화를 익혀 소개할 수 있다면 틀림없이 상호 이해에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동아리 결성을 단행한 것이다. 더욱이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학보사도 결성했다.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논진을 펴자 인류 평화를 지키는 요새인 소카대학교의 목소리를 사회에 발신하자고 멤버들은 결의했다. 아직 동아리방도 없어 편집회의를 식당 한 구석 등에서 진행했다. 예산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해서 신문을 만들지도 커다란 테마였다. 소카대 저널이라고 이름 붙인 신문을 발간한 것은 9월 하순이었다. 학보사 멤버들은 기쁨과 긍지를 안고 인쇄가 끝난 소카대 저널을 학우들에게 건넸다. 그러나 모두의 반응은 몹시 나빴다. 등사판 인쇄였기 때문이다. 아니 이거 등사판으로 갱지를 찍어서야 어디 초등학교 학급 신문 같아 창피해서 보일 수 있나. 신문을 등사판으로 인쇄한 까닭은 이 방법이 가장 값싸기 때문이었다. 신문은 겉모양이 아니야. 내용으로 승부가 난다. 사실 팔면 새로 판인 신문의 내용은 지극히 충실했다. 주장이라는 코너에서는 시대의 각성과 혁명에는 언제나 신문이 큰 역할을 해냈다는 사실을 말하며 평화혁명을 추진하는 새로운 신문을 목표로 하고 싶다는 열렬한 결의가 씌어 있었다. 소카대학교의 사명을 고찰하는 기획, 교수 인터뷰, 서평 혹은 학생들 목소리도 있었다. 그리고 월간지의 종교학자가 기고한 소카대학교의 학문의 자유는 있는가라는 제목의 비판에 관한 학생의 반론도 게재했다. 이는 종교란 무엇인가, 학문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으로 되돌아가 펼친 날카로운 반론이었으며 중상을 단호히 타파하려는 젊은 정의의 외침이 넘쳐 흘렀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도 또한 창립자와 같은 마음으로 영예로운 파이오니어로서 대학 건설의 길을 개척하겠다고 결의한 터였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야말로 명백히 소카대학교라고 자각하고 있었다. 나는 주체자로서 살아간다. 방관자의 위치에서 응석을 부리는 것은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이 일기생의 신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에 찬 비판과 중상을 절대로 간과할 수 없었다. 신문은 월 1회 발행을 목표로 인쇄가 끝날 때마다 창립자 야마모토 신이치에게도 보냈다. 신이치는 그 신문을 구석구석까지 훑어본 다음 불단 앞에 올려놓고 학생들이 건전하게 성장하여 미래에 비상할 수 있기를 정성 들여 기원을 계속했다. 이듬해 4월에는 신문 이름을 소카대학교 신문이라고 개정했다. 신문을 창간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신이치는 학보사 대표를 격려했다. 나도 읽고 읽단다. 누구나 다 공감하는 최고의 신문으로 만들자. 신문사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쌓는 거야. 야마모토 신이치는 학보사 대표에게 뭔가 어려운 일이 없는지 물었다. 멤버들 중 한 사람이 결심한 듯한 어조로 대답했다. 신문을 타이핑 인쇄로 하고 싶은데 타자기가 필요합니다. 신이치는 타자기 가격을 묻고는 멤버에게 말했다. 그래, 내가 어떻게든 하겠다. 머지않아 신이치가 보낸 돈이 전해졌다. 그는 학생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할 결심이었다. 그리하여 멤버들이 선악을 예리하게 간파하는 정의의 언론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랐다. 또 개교 1년째인 2월에 학생회가 발족하더니 이윽고 학생회에서도 신문을 발행했다. 학생회 신보, 더 나아가 일간 발행을 목표로 한 데일리 신보 등도 창간하고 나중에 소카대학 신문이 태어난다. 이는 대학 건설에 커다란 힘이 되었다. 차세대 개혁은 청년의 두 어깨에 달렸다. 학생이 일어서고 학생이 외쳐서 새로운 언론의 조류를 일으켜야 비로소 미래의 문이 열린다. 한편 문학의 동아리뿐 아니라 유도, 럭비, 경식 야구, 미식 축구 등 스포츠계 동아리도 잇따라 설립했다. 나중에 전 일본 대학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소카대학교의 이름을 사회에 알린 경식 야구부도 개교하던 해에 출발했다. 처음 시작할 당시 동호회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필요한 인원수가 모이지 않았다. 간신히 멤버를 모았으나 처음으로 야구공을 쥐어본다는 사람도 있었다.
야구 배트나 글러브와 같은 용구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각기 가지고 와서 사용하기로 했다. 연습 장소인 대학교 운동장은 아직 충분히 정비되지 않아 자갈투성이었기에 정지 작업부터 시작해야만 했다. 이 일은 운동장에 사용하는 다른 동아리도 함께했다. 풀을 뜯거나 모종삽을 들고 흙을 고르는 사이에 해가 지고 만 적도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 이어질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강한 긍지를 가지고 청춘의 땀을 흘렸다. 운동장에서 연습하는 경우에도 야구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는 없었다. 미식 축구나 럭비 또는 축구도 같은 운동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에는 크고 작은 다양한 공이 사방으로 날아다녔다. 또 운동장은 야구장과는 규모가 다른 탓에 타구 방향에 따라서는 단지 외야성 타구인데도 홈런이 되었다. 그래서 홈런이라고 기뻐해도 실제로 홈런은 극히 적었다. 처음에는 야구 연습에 9명이 모두 모이기조차 드물었다. 아르바이트를 안 하면 생활이 불가능한 학생이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학교와 연습 경기도 좀처럼 할 수 없었다. 간신히 근방에 있는 고등학교 야구부와 경기를 했는데 7대8로 지고 말았다. 이 고등학교가 벌인 두 번째 경기에서도 역시 석패했다. 소카 고등학교 야구부와도 시합을 했지만 끝내기 홈런을 맞아 3대4로 패배했다. 그러나 멤버들의 가슴에는 투혼이 불타기 시작했다. 하겠다고 한 이상 무슨 일이든 승리하지 않으면 보람이 없다. 그렇긴 해도 제대로 연습을 못하면서 시합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모두가 진지하게 연습에 임했다. 그러자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함을 통감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학 리그에 가맹하자. 그러자 주위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다른 학교와 겨룬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의 실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야구부가 리그 가맹을 희망한다는 이야기는 창립자 야마토 신이치의 귀에도 들어갔다. 신이치는 그러한 기계가 기뻤다. 뭔가 응원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 자금을 기부했다. 야구부는 개교한 지 3년이 지난 1974년에는 도쿄 신대학 야구리그에 가맹했다. 2부 춘계리그전에서 첫 경기는 엄청난 점수차로 졌다. 그렇지만 두 번째 경기에서 첫 승을 거두고 이후 계속해서 승리하여 2부에서 2위가 되었다. 승리의 기쁨을 처음으로 맛보았다. 불타올랐다. 기필코 계속해서 승리하자고 모두가 결심했다. 승부의 세계는 엄격하게 마련이다. 때마침 컨디션이 좋아 이긴 경우가 있었다고 해도 진정한 실력이 없으면 계속해서 이길 수는 없다. 절호의 상태에서 기세가 붙었을 때에 좋은 성적을 올리기는 아주 쉽다. 진짜 실력은 최악의 상태를 맞을 때라도 착실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힘이다. 소카대 야구부는 1974년 추계 리그전에서는 3승 4패 1무로 진전이 없었다. 이 소식을 들은 야마토 신이치는 11월 하순 연습 중인 야구 부원들을 격려하러 운동장에 찾아갔다. 신이치는 이날 그의 보물이라고 해야 할 귀중한 물건들을 야구부에 맡기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일주일쯤 전에 미국 메이저리그 명문팀인 LA 다저스 선수들이 신이치에게 선사한 야구용품이었다. 등번호 100인 신이치 개인용 유니폼과 2회에 팀 최다 홈런을 친 지미 윈의 사인이 있는 야구방망이, 그리고 선수들의 사인볼 등이다. 창립자의 모습을 바라본 야구부 멤버들은 선생님하며 그의 주위로 쏜살같이 뛰어갔다. 모두들 열심히 하고 있군요. 오늘은 내 소중한 보물을 야구부에게 맡기려고 왔습니다. 이것은 올 시즌에 LA 다저스 홈런왕이 된 선수의 야구방망이입니다. 그리고 공과 유니폼 한 벌이죠. 여러분이 간직해 주세요. 야구부의 보물로 후배에게 물려주었으면 합니다. 내게는 세계 각계에서 제1인자로 활약하는 우인이 많이 있습니다. 소카대학교도 또한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봉과 연결되어 있죠. 멤버들은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했다. 모두 놀라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신이치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이었다. 그건 그렇고 경기에서 석패하는 이유는 방심, 즉 긴장이 풀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기고 나서 투구끈을 단단히 매라는 말이 있는데 소카대 야구부는 지더라도 투구끈을 단단히 매라는 정신으로 하면 어떨까요? 또 경기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적으로 성장하고 인간으로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신이치와 나눈 대화는 야구 부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는 신씨의 말 중에서 인간 승리의 야구부라는 슬로건을 만들었다. 모두가 분개했다. 인간으로서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야구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1975년 2부 춘계 리그전이 개막한 지 얼마 안 된 5월 5일이었다. 대학 근처 운동장을 빌려 소카대학교와 소카학원 교직원들이 친선 야구대회를 열었다. 신씨는 여기에 야구 부원들을 초대하여 천막 안에서 함께 경기를 관전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기대를 거는 마음으로 야구 부원들에게 말했다. 과연 소카대 야구부다. 상쾌하다고 일컬어지는 팀이 되는 거예요. 소카대학교도 야구부도 아직 초창기여서 고생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생이 중요합니다. 또 나는 고생한 사람을 가장 소중히 하겠습니다. 혹은 질문은 없는가? 한 야구부원이 물었다. 경기 흐름이 일방적으로 되어 궁지에 몰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기에 몰렸을 때는 모두 심기일전하여 분발해야 합니다. 이는 야구 경기에서든 인생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에서 지는 경우에는 상대에게 지기 전에 자신에게 지고만 상태이기 마련입니다. 압박감이나 상황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때야말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더욱더 투지를 불태워야 합니다. 경기가 일단락되자 신씨가 말했다. 함께 연습합시다. 내가 공을 쳐서 보내겠습니다. 야구 부원들은 신씨가 치는 공을 힘껏 쫓아갔다. 전력을 다해 흰 공에 달라붙었다. 잘하는데 대단하군. 신씨는 그들이 공을 잡을 때마다 말을 건넸다. 야구 멤버가 받아낸 것은 창립자의 기대와 진심이었을지도 모른다. 흰 공을 쫓아가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멤버도 있었다. 노크볼을 쳐서 보내는 상쾌한 소리가 끊임없이 운동장에 메아리쳤다. 기필코 이기자. 이겨서 창립자께 보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전 야구부원의 결의가 되었다. 마침 그 시기에 2부 춘계 리그전이 시작되었다.